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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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처음 1부에서 너무 재밌게 들어갔고 저희가 잠깐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를 네. 진행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재밌는 강연을 들으러 와서 맨 앞줄에서 우와 이러면서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뿌듯했어요. 너무 재밌고 네. 저도 계속 이 멘토로 삼고 습관을 계속 따라해봐야겠다. 네. 네, 그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참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한 스카럼 때? 2기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루샤님이 또 그런 거 잘하세요. 네, 제가 좀 도전 잘합니다. 네. 여기 방송 나오기 정말 잘했네요. 네, 정말 이런 인연에도 감사드리고 예. 제가 지금 정리 프로젝트를 100일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해본 습관 중에는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육아일기 쓰기, 그 100일 성공해갖고 맘스 다이얼에서 책 한 권 내기 뭐 이런 걸 한번 해봤었고, 최근에 한 게 이제 정리 10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루에 15분씩 정리하기. 근데 15분이 하루에 1%라고 하더라고요. 그 습관이 아무리 작아도 결국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분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분 시간 확보를 이 바쁜 와중에 야근도 있고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습관을 이제 뭐 처음엔 5개였지만 나중에 이제 3개로 줄여서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3개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계속 밀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고 하다 보면 맞아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 1기부터 3기까지 습관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상위 탑 3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까먹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사람들이 뇌가 습관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그 맥스웰 몰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미국 사람들 얘기고 평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게 21일 동안은 뇌가 기억을 해야만 이제 우리가 습관을 까먹지 않고 계속 실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시간을 못 따로 이제 별도로 내야 되는 거죠. 습관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은 습관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제 딱 정해놓고 해야만 안 까먹고 이제 계속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고 나면 그 시간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새벽 4시 반에 늘 일어나요. 새벽 4시? 예, 새벽 4시 반에. 뭐 그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는 3시 반에도 일어나고 와. 대신 이제 자는 시간을 이제 1시간 정도 앞당겼을 때는 3시 반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출근 버스를 타기 위해서 6시 반에 이제 출근 버스를 타는데 그 2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2시간 그 저한테 주어지는 2시간 이 시간을 이제 제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 시간은 누구도 방해를 할 수 없는 저만의 고유한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도 일요일도 구정 때도 추석 때도 그런 날도 밤에 다. 몇 술 먹은 시에- 날도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정도에 자요. 비슷하게 자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좀 이제 익숙치 않으면 네. 처음에는 힘들긴 한데 자기 전에 그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제 한 5분 10분 전에 이렇게 눈이 떠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습관이 든 거군요. 그렇죠. 몸이 이제 이야. 익숙해진 거죠. 몸이 그것도 기억하는. 아까 말씀하신 습관 하셨던 1년 6개월 정도부터 하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4시 반에 일어난 게 안 됐었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4시 반에 일어나는 거로 이제 굳어졌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안 됐다가. 미라클 모닝 하시네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네. 와.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습관을 이렇게 정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이로 정해요. 일어나는 걸 습관으로. 일어나기를 습관으로 정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일어나서 뭘 할 것인가. 그렇죠. 를 정해야 되거든요. 습관 목록을. 그건 하나의 수단인 거고. 그렇죠. 네. 아침 6시에 일어나기가 아니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 2개 외우기라고 딱 내가 해야 할 규칙적으로 매일 해야 할 그런 행동을 적어 놓고 이제 습관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그 작가님이 주신 글에 이게 있어요. 반드시 밀폐 봉인된 은신처를 만들어 매일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 이거 되게 감동 깊었거든요. 아, 네. 이게 그 신화 인생을 쓴 조지프 캠벨이 한 말이거든요. 조지프 캠벨이 솔직히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에요. 신화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제 구분영 선생님께서 이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이분 책을 이제 후진 양성을 할 때 연구원들한테 그 조지 캠벨의 책을 좀 많이 읽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연구원은 아니었지만 네. 어떤 그런 이런 블로그나 이런 카페에 가보면 그 조지 캠벨에 관련된 책을 많이 추천 도서로 좀 올려놓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책을 읽고 너무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죠. 네. 아,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요 문구 때문에 네. 그러신 것도 있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 신화 인생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뭘 먼저 읽을까요? 습관노트? 습관노트하고 신화와 인생 중에 제가 네. 조지 캠벨 책부터 읽으세요라고 해도 네. 습관노트를 읽으셔야죠. 아, 네. 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네. 이미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저는 그 신화를 읽으면 됩니다. 네, 우문현답. 네네. 네. 제가 그 이범용 작가님 습관 노트를 읽고 감명받아가지고 저도 습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요새 습관 앱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혼자 조용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페이북에다 올리고 막 이제 가끔씩 그랬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잊어버리는 날이 많아요. 12시쯤 다 돼서 잘라고 누워서 하루를 리뷰하다 보면 아 맞다 나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진짜 바쁠 때는 까먹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의 습관 노트 일기를 신청을 했어요. 아, 네, 봤습니다. 네, 아, 감사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네. 그거 하시면 이제 뭘 써내라고 하셔가지고 기한이 좀 있어서 그건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그 습관을 정한 거를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다른 습관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 저는 이제 습관을 정할 때 내가 이게 뭐 때문에 습관을 하는 거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러면 이걸 언제 끝내?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뭔가 목표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는 건데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페이스북 이웃이거든요. 이웃이라고 하나요? 패친. 패친. 아, 네. 패친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무슨 어떤 스마트폰 앱에서 네. 이렇게 습관을 정하신 다음에 네. 실천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았죠. 이렇게 정말 책을 읽고 실제로 생활에 적용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하나의 책을 읽고 하나의 행동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 어떻게 갑자기 반전이 나올 것 같은 네. 멘트인데요. 처음 올리고 나서 네.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네네. 지켜보고 있다. 평양 갔어, 평양. 안 돌아와. 제가 열심히 했어요. 네. 하고 제가 팟캐스트에도 습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첫회 네. 결론의 시간 하셨죠. 드리겠습니다. 네. 습관 노트를 읽고 진짜 저는 습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뭔가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꾸준히 오래 하고 이러는 걸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작은 습관 10분 하루 10분 그다음에 3개 정도 하는 거면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바빠서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인증해서 올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냥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또 제가 생각이 나면 또 올리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올린 건 아니에요. 몇 번 올렸어요. 근데 평양 안 가셨어요. 몇 번 올렸는데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밌다. 바빠지고요. 네. 일이 갑자기 네. 몰려오고 그다음에 제가 혼자 개인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같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하다가 말다가
그 작가님의 카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고 타고 들어가가지고 아 이번에는 내가 새해가 되면은 요걸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신청했거든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네. 이제까지 습관을 이제 새 결심을 하고 계속 실패를 반복을 하는 네. 이유가 처음에 욕심을 좀 많이 부려요. 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습관 3개도 10분 안에 뭐 글쓰기 2줄, 뭐 책 읽기 2페이지 이거 되게 시시하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100%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까먹기도 하고 또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이게. 맞아요.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못할 거다라고 이제 지레짐작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뭐 코나님의 얘기를 좀 잠깐 했지만,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럼요. 네, 네. 아우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아, 평양냉면이 먹고 싶었나? 그래서 아까 주신 질문에 네. 보면 이 질문이 솔직히 남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안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내가 습관을 좀 많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뭐 3개 이상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달 정도 하시고 나서 저 습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나는 뭐가 변화하는 거지? 습관이 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물이 끓는 데 있어서 99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100도에서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작은 습관도 뭐 굳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돌파해서 뭐 삶에 큰 변화가 갑자기 온다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평범해요. 우리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뭐 물을 1리터 먹고 하는 것들은 정말 평범한 거지만 위대함은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 위대함의 열매를 맛보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열매의 맛을 느끼는 시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작지만 위대한 거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제 예를 들면 제 꿈이 이제 습관 전문 작가가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습관 관련된 책을 이제 쓰고 싶고 또 강연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1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건 장기적인 나의 장기적인 목표고 꿈인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것만 3년 동안 뭐 가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중간 보상이 없다 보면 지치거든요. 솔직히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우리 뇌는 어떤 새로운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려면 보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보상 없이는 이 반복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연간 목표를 그럼 정하자. 그 3년 뒤에 내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연간 목표를 블로그에 습관 관련된 글을 50개 올리자. 예를 들면 50개를 만들면 1년 동안 50개라는 그 블로그 글을 보면 결과물이 있잖아요.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글을 보면 내가 이런 글을 썼구나. 그리고 이런 글들이 나중에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칼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50개라고 이제 정해놓고 연간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1년 12달로 나눠요. 이분하게 나누셔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정 때나 추석 때 그 엄마들은 이제 또 일이 많다 보니까 그때 낀 달은 좀 작게 잡고 뭐 좀 한가한 가을이나 이런 쪽에 이제 방학할 때가 더 바쁜가요? 네. 네, 방학 때도 조금 작고. 아이의 방학은 엄마의 계약.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월 달엔 좀 많이 잡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 반영을 해서 배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그러면 이제 매달 내가 해야 될 그러니까 작은 습관을 실천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습관이 만들어낸 산출물들이 매달 내 머릿속에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향해 달려가는 거고. 그래서 습관을 목록을 바꾸고 싶은 시기는 내 연간 목표가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굳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예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으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가 1억을 모으기로 했는데 갑자기 로또가 당첨된 거야. 그럼 1억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표를 짜야 되잖아요. 그때 목표가 생겨지면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오, 되게 명쾌한데요. 네. 아 제가 여기서 그만할게요. 네 명쾌하다고 제가 스스로 얘기할게요. 기대했는데. 예. 멈칫했어요. 멈칫했습니다. 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순간. 공개 방송인데 이러면서. 아니 되게 명쾌했어요. 네. 제가 요즘 일 쪼개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를 50개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달에는 몇 개, 다음 달에 몇 개 이렇게 쪼개놓으면 그게 많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굉장히 명쾌한 방법이다. 되게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1억 당첨이 되게 명쾌했어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이제 혼자 습관을 하다 보면 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몇 개를 했고 뭐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데이터 관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개발한 앱을 쓰면 이제 그 시스템이 대신 관리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습관을. 관리까지. 네. 그렇군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앱이 대신 해줄 테니 여러분들은 습관만 열심히 까먹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라는 의도죠. 정말 기대. 친절하시네. 네. 기대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사비를 털어서 만들었지만 네. 돈을 받고 하진 않아요. 맞아요. 무료로. 네. 네. 그 어느 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제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네. 습관 산타. 그러고 무료로 보니까 나눠준다. 그 유명한 사람 닮았다는 분이 누군지 생각났어요. 산타 할아버지. 켄터키. 그러시구나. 켄터키. 또 다시 검색 들어가실 것 같은데. 네, 정말 네. 자, 작은 습관을 하시는 게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범용 작가님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이실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 남자들이 이제 순간순간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게 좀 많이 부족해. 그런 능력이 필러라고나 이게 더듬이 같이 뭐 곤충들처럼 이렇게 행복을 딱 되면 그 느낌이 확 와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뭐 이런 행복 지수 이런 거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행복할까 그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몰입했을 때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주제를 잡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시계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봤는데 난 한 10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1시간이 지난 거야 벌써. 근데 글은 한 2줄밖에 안 썼어. 몰입하셨네요. 한 달에 몰입을 한 거 한 땀 한 땀. 그렇죠. 한 땀 한 땀. 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라면을 이제 끓여 먹으려고 물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물이 안 끓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때 짬이 이제 책을 이제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 끓었나 이렇게 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 물이 쫄았어. 물이 하나도 없어. 다 날아간 거야. 와. 그 정도로 그럴 때, 몰입해서 책을.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몰입할 때 이야. 그때 뭐랄까 희열 같은 거. 내가 뿌듯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몰입의 즐거움이네요. 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순간이 어떨 땐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전날 술 먹고 할 때 좀 그렇죠.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럼요. 일어나긴 일어나요. 왜냐면 나하고의 약속이니까. 습관 목록은 아니지만 네. 습관 목록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물결처럼 내 몸속에서 퍼져나간 습관 중에 하나가 새벽 기상이거든요. 그 습관을 꼭 지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나요. 정말 힘들면 좀 하다가 일어났다가 좀 하다가 좀 달콤함이 아니고 뭐 한 2, 30분 또 자요.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그전에는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솔직히. 가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이런 얘기 잠깐 편집해드릴게요. 아니, 회사분들 사랑해요. 상무님 듣고 계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앞부분 제가 편집했습니다. 네. 네. 회사 가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래요. 직장인들이 다 맞아요. 회사를 그게 솔직한 간다고 거죠. 하면 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럼요. 네. 누구나 다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무님의 사랑을 가져야 품다. 그랬었는데 네.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그 충만감 있잖아요. 내 스스로 오늘도 뭔가 성취를 했다. 나하고의 약속을 지켰고 나는 어제보다 한 뼘을 더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깃털처럼 오. 날아갈 것 같은 공감이 느낌. 엄청 돼요. 다들 진짜요? 네. 새벽 4시 반에 일어난 다음에 안 가벼운데 처음에는 안 가벼워요. 그 습관할 건 생각 안 맞아요. 하고. 한국 그러니까 한국인인 우리들은 네. 너무 조급해요. 맞아요. 결과를 자꾸 바라죠. 네, 빨리. 맞아요. 그렇군요. 야. 아무튼 그 몰입하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아까 왜 남자들은 그 행복을 느끼는 더듬이가 둔하다 하셨는데 사실 행복이 되게 큰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닉네임을 행복한 코나로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큰 게 왔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거. 예를 들면 내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커피를 만났어요. 그럼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 나 이 커피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작가님이 느끼시는 행복은 어떤 걸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행복할 때가. 그러니까 네. 제가 딸이 2명이거든요. 네. 그 큰 딸이 지금 9살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5살이에요. 제가 네. 좀 교훈을 동안이긴 한데 좀 교훈을 좀 늦게 해서 애들이 아직 어려요. 네, 검색할 수 있거든요. 동안이 이제 네. 얼굴이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동물활동자. 네네. 네. 그 딸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아, 근데 제 큰 딸하고 지금 한 1년 한 4개월 동안 같이 아이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나 습관 하기도 일주일에 하나 습관 하기도 힘든데 요즘에는 이제 주도적으로 와. 해요. 자기가 직접 시간까지 기특하다. 습관을 할 시간까지 적어요. 와. 적고 세상에. 스스로 실천하고 동그라미 치고 못했으면 X표 치고 못한 이유를 밑에다 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는 거죠. 그걸 1년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훌륭하네요. 근데 유전자의 힘인가요? 유전자라기보다는 네. 저의 훌륭한 가르침? 아. 그 시작은 네. 저의 습관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메모를 하는 노트를 보고 이제 제 딸도 이제 그 노트가 너무 탐이 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아빠처럼 색깔 칠해서 저는 이제 색깔을 좀 많이 넣거든요. 네, 메모를 네, 할 때 네. 강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칠하잖아요. 아이한테는 재밌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림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을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빠 노트를 보더니 아빠 나도 이런 노트 꼭 만들고 싶다 자기도 이러면서 자기 노트를 하나 갖고 오더니 그때 자기가 읽고 있던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거기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쓰고 동그라미 색깔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그래 너는 무슨 생각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죠. 제가 도리어 반대로.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해놓고 그러면 우리 사전을 찾아서 맞는지 한번 보자 해서 사전 찾는 그 습관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기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그림도 그리고 예문도 좀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더 넣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확장이 된 거죠. 이 습관이.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오늘날에 왔는데 그 모습 발전하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행복감? 그러니까 퇴근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늦게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가 습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검사라기보다는 좀 걱정이 되죠. 얘가 아빠가 없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펼쳐 보면 했어 이렇게 동그라미 딱. 진짜 뿌듯하시겠다. 네. 그리고 이제 몰래 이렇게 방문 열어보면 습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네. 이게 제가 너무 이 자랑 쪽으로 가면 아니 근데 손을 거울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진짜 부모의 거울이라고. 맞아요. 네. 책 읽는 부모 밑에 책 읽는 아이가 있는 거고. 맞아요. 습관하는 부모 밑에 네, 습관하는 아이. 예. 좀 귀감이 됩니다. 네. 그 1년 4개월 동안 실천해오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습관이 진짜 중요한데 그걸 매일 체크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검사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예. 아이는 검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큰 따니가 그래도 그거를 그런 부딪힘 갈등 없이 잘 이어가는 비결이 있다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딸이 이제 일주일에 5개 습관을 해요. 매일 한 가지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가지씩 하고 일요일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떤 습관을 할 것인지 계획표를 짜요. 이제 양식은 제가 이제 그림만 이렇게 줄만 쳐주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요일을 적고 이 날은 무슨 습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은 몇 시에 할 것인지를 스스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노트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놀고 싶죠. 솔직히 친구들 만나고 9살인데 그럼요. 네, 생일 파티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네. 좀 더 놀고 싶고 그 노는 게 집에서 제일 좋죠. 자고 싶고 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 습관을 해야 되니까 네. 동그라미 쳐야 되거든요. 네. 그 욕심이 있으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예. 딱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감사일기 쓰기다 습관이 그러면 예전에는 뭐 한 감사일기가 공책 반 페이지에 첫 줄부터 한 20줄까지 썼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썼다. 근데 이제 놀고 싶은 날 이런 날 보면 한 3줄에 딱 끝나요. 티나. 네, 딱 티나. 뭐 글씨도 날라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네. 잔소리는 아니지만 딸의 네.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죠. 그렇죠. 아빠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공으로 보기도 애매한 게 이게 너무 좀 품질이 좀 세모.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네. 딸이 이제 콧방귀를 끼죠. 음. 이거 하기도 힘든데 이걸 또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더 나가면 서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습관도 실천도 못하고 감정만 나빠지고 서로 관계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막 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 피터 드러커의 그 피드백 분석이라는 용어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네, 피드백 분석. 네, 피드백 분석이라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 피터 드러커의 이제 그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의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일 거야 아마 담임 선생님이 엘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이 피터 드러커가 이제 글쓰기에 좀 약간 그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글 쓴 거에 대해서 적어 오면 노트를 두고 만들어서 한 권은 이제 피터 드러커한테 주고 한 권은 자기가 그 써온 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 피드백이 피터 드러커가 성장할 수 있는데 엄청난 힘을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그 문장을 딱 보고 저는 이제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친 거죠. 이거다. 내가 찾고 있던 이 솔루션이 여기 있구나. 선물을 주셨네요. 선물을. 피드백 노트. 이제 하늘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도와준 하늘에서 거예요. 선물 저를. 주셨네. 글씨가 내려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온 거예요. 이걸 딱 보고 피드백 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드백 노트라고 안 쓰고 이제 창의적이어야 되니까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의 생각이라는 노트를 만든 거예요. 아빠의 생각. 말로 하면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만족을 못하는 상황에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근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해봐야 솔직히 감정이 응어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찌꺼기들이 막 감정 위에 쌓여있을 때 말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피드백 노트에 아빠 생각이라는 거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써요. 일주일 동안에 이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라기보다는 어쨌든 내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써놓으면 아이가 자기가 읽고 싶을 때 글이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읽는 거죠. 그걸 읽고 나서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아빠의 요청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이렇게. 네. 진짜 훌륭하다. 아니 지금 네. 방송 들으시는 엄마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엄마의 생각 만들어야겠다. 아니 엄마의 육아보다 아빠의 육아가 훨씬 훌륭하구나. 아. 자 오늘부터 아빠한테 아빠의 생각 노트를 한 권씩 사줄게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그 저희 청취자님들이 이번 작은 습관에 관한 에피소드까지 들으시면 그 작은 습관의 여왕님들이 되시겠어요. 그 습관홈트 멤버님들 중에 직장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저희는 엄마들을 위한 방송이고 이제 세상을 나가려는 엄마들을 위한 그 별도 모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네네. 네. 사신 방송. 자, 습관은 본인이 사색하고 이제 의지로 만들어야겠지만 그 오랜 회사 경험으로 경력 이동을 준비하는 엄마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지 그게 궁금해요. 뭐 물론 그 사람들마다 다 그 목표와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 이동을 하려는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뭐 이거를 해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습관이 메모 습관이더라고요. 아 메모 예, 습관. 메모하는 습관. 뭐 물론 이제 IQ가 높으신 분들은 메모를 안 해도 이제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이 메모를 안 하면 한 1분 전에 들었던 상사의 지시사항도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가지면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맞아요. 쭉 얘기를 하면 맞아요. 제 머리만 믿고 책상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뭐였지? 맞아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당황스러운 상황도 열줄이 되고 기억나는 대로 맞아 이런 식이었지 해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갖다 바치면 야 이게 내가 지시한 내용하고 다른데라고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거든요. 메모를 진짜 꼼꼼하게 해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사의 지시사항도 그대로 100% 다 완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다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조금씩 있기는 하겠지만은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 핸드폰을 열어서 메모장에다가 계속 그 메모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라는 좋은 습관이네요. 조언을 이제 맞아요. 네 저도 드리고 맨날 싶네요. 대화하고 나면 까먹어서 이 녹음기를 맞아요. 틀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나? 저는 조금 습관이 좀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워낙 잘 사용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남편이 이제 장 보러 가면 제발 메모 좀 해라. 이제 메모를 하고 네. 메모 좀 놓고 가죠. 아 이렇게 또 작가님이랑 재밌는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아쉽게 또 시간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네. 네. 행복한 그래서 순간은 빨리 간다고. 작가님은 정말요? 예, 네. 한 회를 더 나와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한번더 괜찮으세요? 나와주실 수 잠깐 스케줄을 제가 연말이다 보니까 그러시죠. 네 스케줄을 확인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주옥 같은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이번 화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편에 또 한번 모실게요. 또 모시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해에 꼭 만나요.